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삼체 2부의 여덟 번째 이야기야. 딩이 박사 일행은 삼체 함대가 보낸 크기가 대략 3.5m의 포획된 탐지기를 바라보았지. 우주선 안에 두둥실 떠있는 그물체는 수은 방울처럼 완벽한 물방울 모양이었고 속세의 물건이 아닌 것 같았어. 조사해 본 결과 물방울은 겉 온도가 절대 0점이었으므로 딩이 박사는 동상을 입을까 우려해 장갑 낀 손으로 물방울을 만져보았지. 이상하게도 마찰력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어. 표면이 너무 매끄러웠지. 이상해 현미경으로 물방울의 표면을 아무리 확대해봐도 이음새를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체였어. 딩이 박사는 다른 장교들에게 이 물체는 분자가 의장대만큼이나 가지런히 배열된 채 서로 똘똘 뭉쳐 있군. 이렇게 견고한 물질을 알고 있나?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지. 강한 상호작용이야.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딩이는 처량하게 웃었어. 장교가 물었지. 이걸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글쎄, 그걸 누가 알겠나.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리고 딩이 박사는 순간 피해! 바보 놈들아 피해! 연여 중령도 피해라고 소리쳤지만 강력한 전파 방해로 함대에 전해지지 않았고 함대는 갑자기 탐지키를 포획한 우주선이 폭파된과 동시에 강한 파편이 나오는 것만 볼 수 있었지. 그리고 정신도 차리기 전에 갑자기 그 파편 안에서 물방울이 튀어나와 미친 듯한 속도로 밀집해 있는 편대로 다가오더니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물방울은 가뿐히 전함들의 측면을 그대로 관통해 연료통을 파괴시켰고 8초 사이에 항성급 전함 10대가 저항도 못한 채 파괴되었지. 그리고 계속 1초 간격으로 전함들을 맹렬히 공격해 1분 18초 만에 연합함대 제1열에 있는 전함 100대를 불태워버렸어. 연합함대는 공격은커녕 자신을 무엇이 공격하는지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우주의 비정황 사륙은 계속되었어. 이미 지자로부터 받은 정보로 인해 연료 탱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물방울은 모든 전함의 연료 탱크를 공격했고 안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은 고열에 몸부림치며 죽었지. 하지만 더욱 끔찍한 광경은 아인슈타인호와 또 다른 전함에서 벌어졌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선원들이 심해 상태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전진사를 해버린 탓에 누구 하나 비명도 지를 틈이 없이 온 선실에 피와 내장이 짓눌리고 뼈가 바스러져 핏빛 액체가 눌러붙었지.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어. 거의 모든 지구 함대가 몇십 분 사이에 다 파괴되었지. 오직 이미 전진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양자호와 청동시대호, 그리고 장베이하이가 있는 자연선택호와 이를 추격했던 4대, 총 7대만이 무참한 사륙에서 살아남았어. 인류 전체의 우주함대를 괴멸시킨 것이 삼체세계의 작디 작은 탐측기 한 대였지. 그것과 같은 탐측기 9대가 3년 후 태양계에 도착할 예정이고 그리고 1만 배도 넘는 삼체함대 1000대가 지구에 도착할 예정이었어. 장 베이아이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평온했지. 편대를 밀집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실수지만 다른 건 모두 예상한 대로군. 동지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앞으로 닥칠 미래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래, 돌아갈 수 없어. 지구는 결국 멸망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주에서 운명 계승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이 들었지. 모두들 울고 싶었지만 장베이하의 침착한 눈빛이 그들을 마법처럼 일으켜 세웠고 그를 아버지처럼 느꼈어.
우리는 지구에 대한 정신적인 의존을 떨쳐버리고 우리 세계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 그러자 등팡은 지구에서 왔고 지구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가 될 수 있으니 우주선 지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좋군. 자, 이제 우린 우주선 지구의 일원이다. 할 일이 아주 많다. 각자 전원 위치로 돌아가도록. 등판. 서둘러 전체 회의를 소집하게. 우주선 지구의 기본적인 업무 분담을 확정하고 승선원 대부분을 동명시켜 생태순환 시스템을 최소화 모드로 작동시켜야 해. 곧 우주선 지구 역사가 시작되었어. 장 베이하이는 백조자리에 있는 항성을 이미 목적지로 정해 놓았지. 그곳은 태양계에서 18광년 떨어져 있어서 잘해야 2000년 후에나 도착할 곳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종착지일지 중간 기착지일지도 몰랐지. 어쩌면 영원히 항해하는 것이 우주선 지구의 운명인지도 몰랐지만 장비하이는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지구 세계와의 회의를 통해 인류 세계는 결국 셋으로 쪼개졌어. 오래된 지구 세계, 새 시대의 함대 세계, 그리고 우주선 세계. 우주선 지구 세계는 인구가 5천 명 정도 되지만 인류 문명의 모든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어. 우주선 지구는 장베이하이를 최고 의장으로 뽑고 싶어 했지만 장베이하이는 자기의 소임은 다했다며 자기는 자연 선택후의 집행 함장으로만 남고 싶다고 거절했지. 우주선 지구 세계는 제2의 에돈 동산이 되어 인류 문명의 두 번째 발상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에 부풀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어. 함대에서 승선원들의 정신 건강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심리 상담을 해주는 심리학자들은 승선원들이 지구를 그리워하는 향수병에 걸릴까 걱정하며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 의외로 지구한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느낀 승선원들은 향수병에 걸리지 않았지. 반면에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어둠의 그림자가 승선원들을 덮쳤고 그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은 후였어. 심리학자들이 그 문제를 파악하고자 심리 면담을 하려 했으나 해당 군인들은 절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원래 승선원들의 문제들은 하부직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번의 현상은 중령 이상의 고위 계급에서 더 많이 보여졌지. 그들은 혼자 있으려 했고 말수가 적어졌으며 어둠의 그림자를 들이운 채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 그러한 현상은 점점 퍼졌고 급기야 심리학자 중 한 명은 자연 선택호의 함장인 등판을 찾아가 의논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도 눈동자의 생기를 잃고 창백하고 무기력해 보였지. 함장님, 최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한테는 최소한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내야지. 현재 함장님은 자신이 어떤지 전혀 모르십니까? 등팡의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 찼어. 내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처음으로 우주에 진입한 인류라는 사실뿐이야. 그리고 지구는 곧 최후 날이 닥칠 테니 우리에게는 끝없는 우주의 심연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환경이 인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야. 인간이 말을 멈춘 등팡의 눈에는 슬픔이 사라지고 잿빛 암담함만 남았어. 인간이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야. 중령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 한 장교가 동료 장교를 자기 잠꼬대를 들었다며 총으로 쏘는 사건이 있었고 무한 법치코의 함장이 어둡군, 젠장 너무 어두워 하는 말을 남기고 총으로 자살했지. 심리학자는 다른 전함의 종군 목사와 연락을 취했어. 화상으로 연결된 그의 방은 너무 어두웠지. 거긴 왜 그렇게 어둡죠? 에덴 동산이 어두워지고 있어. 어둠이 모든 걸 삼켜버렸어. 심리학자는 갑자기 그에게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재현될까요? 라고 물었지. 그건 몰라. 하지만 독사는 이미 나타났어. 독사가 사람들의 영혼 위에 기어오르고 있지.
선악과를 드셨습니까? 그런 셈이지. 에덴 동산에서 누가 쫓겨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날 거야. 그러나 이번엔 누군가 남게 되겠지. 누가 남게 되죠? 이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자네가 느껴봐. 곧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리학자의 영혼도 어둠에 파묻히게 되었어. 무한 법치고의 함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등판은 다른 두 부함장을 비밀리에 경락고로 불렀어. 가던 중 장베이 하이를 만났지. 등판, 요즘 자네들 이상해 보여.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군. 등팡은 그에 대한 대, 대답 대신 선배님은 잘 지내세요? 응, 나는 이것저것을 다니며 배우고 있어. 등팡은 그가 질투날 듯이 부러웠지. 선배님, 이상해도 묻지 마세요. 선배님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장베이 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네. 나를 평범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등팡, 모든 게 잘 될 거야. 등팡은 두 부함장에게 이야기했어. 결론을 내야 할 때가 왔댔어. 부함장 한 명이 말했지. 맞습니다. 1분 1초 시간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등팡은 눈으로 대화를 시작했어. 연료, 연료, 연료. 우리가 목표까지 가려면 적어도 6만 년이 걸립니다. 그건 영원히 도착할 수 없다는 뜻이야. 우주선 도착해도 승선호는 불가능해. 가속하면 시간이 절약될 거예요. 하지만 연료가 부족해. 우주선 지구의 연료를 다 합해서 한 대만 남아야 갈 수 있어. 부품은 부품. 너무 적어. 여유분이 거의 없어. 전함 한 대의 승선원 전부를 집중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만 죽거나 다 죽거나. 우리가 포기할까? 안 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만 포기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쫓겨나야 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저주파 수소폭탄 전함마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텔스 미사일을 발사하면 방어하기 힘들 겁니다.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우린 악마가 되는 거야. 악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 우리는 악마가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악마예요. 알았어. 그들이 악마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어. 그러나 등판은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맞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우리가 악마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끝없는 의심의 사슬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의심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소통하면 될까요? 아니. 결국 일부만 죽느냐, 다 같이 죽느냐. 우주에선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어. 소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선택만 남지. 누가 선택하느냐야. 어둡군. 젠장 끔찍하게 어두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등팡은 결연한 말투로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까가 문제라면 우리가 먼저 당겨야 해요. 다른 선택이 있어. 우리가 양보하는 거겠지. 왜지? 왜 우리야? 우리 셋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다른 2,000명의 승선원을 대신해 그런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을까? 부함장은 우선 목표를 정한 뒤에 다시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허공에 무기 시스템 제어창을 열었지. 그런데 이미 다른 4대의 전함에 목표 조준이 되어 있었어. 집행함장 장비하이. 우리가 바보 같았어. 그는 이미 이것까지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정말로 이 세상을 걱정했지. 등팡은 그가 있는 선실로 향했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아, 이 일은 내가 아마. 선배님은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군인이 된 순간부터 나는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 같이 할게요. 등팡은 울며 외쳤어. 장베이 하이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윤리도 형성되고 있어. 우리가 한 이 모든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아, 우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가 잠깐 머뭇거린 틈을 타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더니
그와 자연 선토코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어. 그가 잠시 머뭇거린 사이에 무한 법칙호에서 선제 공격이 감행되었지. 곧 남은 네 함선끼리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졌고 최후의 승자는 블루 스페이스호였어. 블루 스페이스호는 전투가 끝난 후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전함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수거해 갔지. 그리고 그 전함의 1273명이 모든 전사자들을 위해 램프를 켜고 우주 장례식을 치른 후 지구와 연락을 끊은 채 저 머나먼 우주 목표로 떠났어. 마찬가지로 같이 있던 청동 시대호도 양자호를 공격해 필요한 부품과 연료를 챙긴 채 떠났지. 그들은 지구의 거센 저주와 악담을 피한 채 어둠의 우주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밤으로 여정을 시작했어. 여기까지가 삼체 2부의 여덟 번째 이야기야. 너는 삼체 2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야? 나는 장베이 아이가 나의 원픽이야. 그의 투철한 군인 정신, 냉철한 판단력, 그러면서도 언뜻 느껴지는 인간적인 따뜻함. 등판과 다른 군인들이 그를 아버지처럼 느꼈던 것처럼 나도 그가 왠지 너무 믿음직해서 한없이 의존하고 싶었어. 그런 그가 다른 전함의 공격에 의해 죽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지만 많이 슬프고 멍했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우주선 인류는 인간일까 새로운 피조물일까? 하지만 어느 누군들 그들의 선택에 손가락질을 하기엔 생존이라는 문제가 정말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 생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악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런 극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게 돼. 어찌 되었건 악마가 되어 살아남은 나머지 두 전함은 아직도 컴컴한 암흑의 우주를 헤매고 있겠지. 이제 정말 삼체 2 부의 결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읽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작품이면 틀림없어. 마지막 이야기도 너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 기대해 줘. 곧 만나. 빠빠이.